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1월 24일) 금요일 설 연휴 첫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자, 여러분의 고향 가는 길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교통 상황 오전 내내 정체가 극심했는데요. 낮 5시 상황 점차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은 승용차로 서울에서 지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 5시 출발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40분, 그리고 강릉까지는 2시간 50분, 그리고 대전까지는 2시간, 그리고 광주는 3시간 40분, 대구는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네,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 5시에서 6시경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부터 풀린다는 얘기겠죠? 네, 그때까지 여러분의 안전 도우미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국내에서 두 번째 환자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상사태 선포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기본적인 예방수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깨끗하게 씻기, 그리고 기침이 나오면 침이 튀지 않도록 옷소매로 가려서 하기 잊지 마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림대학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밥상에 이 반찬들 올리면 싸움 난다? 여러분 밥상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올해 설날 화두 3가지는 총선, 검찰, 부동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2020 의석전쟁에서 최영일 평론가와 설날 화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올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김용민 라이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용수처 모습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경자년 올해에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마음이 또 경제 여건이 마치 오늘 KBS 주차장 사정처럼 넉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KBS 주차장 사정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정말 오늘 같은 행복을 누려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설 명절 연휴의 첫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어떻게 연휴에 일하십니까? 아니면 쉬십니까? 아니면 집에 계십니까? 자, 여러분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잠시 후 오창석 평론가와 또 박지희 씨가 함께 나와서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길 위에 있는 애청자 여러분은요, 지금부터 이길 교통통신원으로 변신하셔서 실시간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교통 상황 알려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힘차게 7시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거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라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정상근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설명절에 이제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설명전에 나오다 보니까 네. KBS 주차장이 넉넉한 광경도 보게 되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저기서 윷놀이 해도 되겠어요. 네. 가로로 될까 하다가 제대로 되고 왔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 같은 날이 세상에 또 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관련 소식이겠죠. 네, 이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그 55 한국 남성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중국 국적의 확진자에 이어서 우리 영토에서 발생한 두 번째 확진자이고요. 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환자입니다. 네. 이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근무 중이었는데요. 지난 10일부터 이 목감기 증상이 시작이 됐고 어허. 19일께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고요. 지난 22일 저녁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다행히 이 환자 스스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을 했기 때문에 입국 검역 과정에서 건강 상태 질문서를 뭐 사실대로 충실히 작성을 했다라고 하고, 다행입니다. 예. 네, 방역 당국이 또 능동 감시 대상자로 지정을 했고요. 귀국 후에도 이 보건소 지시에 잘 협조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공항이 아니라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확진이 나온 만큼 이 해당 환자의 이동 경로에 대한 또 심층 역학 조사가 또 진행 중입니다. 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은 염려의 그 규모가 더 커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 이 중국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830여 명을 넘었다라고 아이고, 하고요. 네. 이 중에 25명이 사망을 아이고.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만 해도 감염자 200명에 사망자가 3명이었는데 네, 엄청난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외에도 이 계속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태국, 일본, 베트남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이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남미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까지 의심 환자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 사이 좀 기침을 자주 하는데 말이죠. 방송 중에도.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는 중국에 다녀온 일이 없고요. 네. 2주 전에 중국집에 갔다 온 일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걱정되진 않지만 그냥 감기 옮는 것 자체가 걱정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당신한테 옮겼다는 소문도 있던데. 네. 네. 이 모니터를 좀 중간 쪽에 가려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잠깐 인터뷰에서 한림대학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설을 맞아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네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SBS 라디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청한입니다에 전화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 대국민 설 인사차 라디오에 출연을 한 건데요. 일전에는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한 바가 있죠. 그렇죠. 지난 설인가요? 추석인가요? 네, 추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방송 중에 이 지난해 가장 안타깝거나 아쉬운 일을 꼽아달라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디를 꼽았습니다. 네네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지난해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 못한 것도 아쉽지만 특히 아쉬웠던 것은 북미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라면서 네. 특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것이 무엇보다 아쉬웠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 북미 대화의 진전이 있었더라면 이 한반도 평화도 이 남북 협력도 크게 앞당길 수 있었다라면서 네. 이 명절이면 고향과 가족을 더 그리워하는 이산 가족들께도 희망을 줄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지난 2004년 그 이산 가족 상봉 행사 당시 어머님을 모시고 또 이모님과 만났는데 그랬죠. 그게 본인의 평생 최고의 효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라면서 살아생전 어머니를 고향에 모시고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모친상을 당했었는데요. 이 어머니가 안 계신 설을 처음 맞게 됐는데 엄마 정말 사랑해요라는 말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었나 싶다라고 되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그리웠던 가족들과 이 떡국 한 그릇 넉넉히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특히 부모님께 평소 말로 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고요. 네. 또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의 68번째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뭐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축하를 받으니 뭐 한 해가 술술 잘 풀릴 것 같다라면서 이 김청한 씨의 너의 의미를 신청곡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어머니의 그 화두가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예,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이 되면은 네네. 이 고향 흥남에 가서 네. 어머니 아버지의 고향이죠. 흥남에 가서 무료 변론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남북 관계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MBC 라디오 나오셨고, 네네. SBS 파워 FM 나오셨고, 네. 다음은 KBS 나오셔야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KBS에 다음에 안 나오시면은
굉장히 섭섭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섭섭할 것 같아요. 이 주로 이 예능 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하여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에 나오시는 걸로 봐서. 그렇죠. 지난번에 MBC에는 그 여성시대 나왔고 나오셨습니다. 또 네. 이번엔 김창완 씨 프로 나왔고 네네. 다 9시에 시작하는 프로인데 김용민 라이브를 아침 9시로 옮기면 어떨까? 네. 그러면 아마 11시쯤에 나온다고 하시지 않을까. 예. 농담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내용 이거 네. 전해주셔야 할 텐데 뭐에 대한 특검입니까? 그동안 이제 뭐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각종 수사에 대한 특검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 황교안 대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난폭한 권력의 전 권력 사유화를 막겠다라면서 네.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는 이 검찰 무력화, 사법 방해가 극에 달하면서 이 더 이상 특검 논의를 자제할 수 없게 됐다라고 네.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동안 이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최대한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네. 특검 논의를 자제해왔지만 이 특검 필요성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뭐 지금 검찰 일부에서도 특검을 하자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황교안 대표는 이 전날 이뤄진 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도 이 문재인 정권이 암세포를 검찰 곳곳에 심어서 스스로 파멸토록 하는 야비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또한 이 나라를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친문 파시즘의 국가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다라면서 네, 국민을 이제 친문 독재 아래 굴종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다만 특검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MBC 라디오하고 SBS 파워 FM만이 아니라 네네. TBS 교통방송도 나왔었어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KBS를 피해 가시나? 예? 네. 다음엔 또 KBS 하시리라. KBS 패싱 논란이 또. 네. 예, KBS를 왜 패싱하십니까? 네, 아직 국민의 명절이 방송인데.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또 전해주시죠. 네, 박주민 의원이 새치기를 했다 이런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30대 정모 씨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세게 받았네요. 네. 근데 1심에서는 더 강한 형벌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이 거짓말로 이 국회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고 네. 인터넷은 전파성이 커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이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한 바 있거든요. 네네. 그래도 감형이 된 셈입니다. 감형이 되긴 했지만 이 네. 벌금 300만 원형은 300만 원을 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1심에서는 집행유예 2년이니까 동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그냥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네, 그래도 이제 전과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전과가. 네. 공직선거 출마할 계획이 없으면야 그게 네, 그렇죠. 큰 의미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2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파급력이 큰 인터넷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이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아주 비난의 여지가 크지만 네. 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또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집행유예는 좀 무겁다라고 이 같은 선고를 했습니다. 네. 정모 씨는 지난해 3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경 응암동의 모 은행에 박주민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를 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박주민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네. 당시 이 정모 씨는 박주민 의원이 그 은행 창구 직원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냐라면서 먼저 일을 처리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글에 담았는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했네요. 왜냐하면 예. 박주민 의원은 그때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예. 아주 고약한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아니 국회의원이 너 그런 헛소문에 휘말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게 선거 때 정말 어마어마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출처도 없는 또 그리고 근거도 없는 거짓말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특정 세력이 아무개 후보가 싫어요. 그 후보에 대해서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싸가지가 없더라. 지나가다가 침 뱉는 걸 봤다더라. 어디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데 담배 피울 수 없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더라. 네네. 이런 악소문을 퍼뜨려요. 그래서 그 후보자로 하여금 해명을 해봐야 이게 먹히지도 않을 그런 시점과 또 상황에 딱 맞춰서 그런 마타도어를 퍼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선거에 그 나쁜
그 영향을 끼치는 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은행 세치기 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강력한 법적 응징에 나섰던 것이죠. 네. 뭐 일정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좀 일정이 없이 쉬는 날이었으면 그러면 이거 참 네. 해명하기 쉽지 않았을 해명하기가 거예요.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 하여간 누구든 이렇게 허위 사실 가짜 뉴스를 올렸다가는 아주 큰 코를 다친다는 점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네. 네, 그래요. 아니 진실한 얘기를 해도 그것만 해도 그 참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다음 소식. 네, 이 설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스쿨존 속도 준수를 엄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식이법이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40대 A씨는 어제 오후 11시 20분쯤 이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에서 7살 B양을 차로 들이받은 후에 도주를 했습니다. 네네. B양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를 했는데 음주 정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를 해서 이제 체열을 해가지고 이 결과는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요. 네. 어쨌든 이 조사 결과 이 사고 당시 부모님과 함께 차에 탑승하고 있던 B양은 이 차가 갓길에 정차를 하자 뒷좌석에서 차문을 열고 내렸는데 A씨의 차가 그대로 B양을 들이받고 도주를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이었는데요. 네. 당시 현장을 찍고 있던 단속 카메라는 없었다라고 하고요. 예. 경찰은 이 민식이법 적용 여부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인 만큼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이 어떻게 됐나요? 네, 지금 뭐 의식이 아직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허허. 아이고 참. 아니 자 이게 진짜 만약에 음주운전이 맞다면 엄벌의 처에 마땅합니다. 네네. 예. 그래요. 법이 발효됐는데 강화된 법이 발효됐는데 정신 못 차리고 참. 자 고속도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는 시점입니다. 명절 때. 네네.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노조 간부가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제가 방금 의식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중상을 입은 걸로. 중상을 입은. 네네. 아하. 알려졌습니다. 이 어린이. 네네, 그렇습니다. 그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어린이가요. 네,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 아이고 빨리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 단식 농성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이 강동아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이 지난 21일부터 이 물과 소금을 포함해서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는 물도. 네네, 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네. 이 극한의 단식을 시작을 한 건데 지금 나흘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 17일 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 계류 중인 2015년 이후 입사자를 포함한 그 요금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는데 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서 패소한 수납원에 대해서는 고용을 해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민주일반연맹 측은 합의 파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요금 수납원과 세상을 기만하고 눈속임하기 위한 비열한 술수다라면서 노조 측과 협의를 하던 도중에 악랄한 단서 조항을 달아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현재 강동아 사무처장은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혈압 수치가 190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도로공사 영업소 지회장과 이 도명아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노조본부 지부장도 지난 1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없는 건지 명절 때 이렇게 극한적 단식 투쟁에 돌입한 노동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네요. 네, 자 정상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823번 쓰시는 분 차례상 준비하면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이럴 때 피로 회복제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3726번 쓰시는 분 경기도 파주 전 지역 소통 원활. 네.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3515번 쓰시는 분 시동생 5명 설거지 다 해주고 여성들끼리 찜질방 와서 수다 떨고 있어요. 아이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좋아요. 네. 자 그래요. 여러분들의 명절 풍경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KBS 모바일 라디오 콩으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또 무료로 또
올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5시 25분 됐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한나 씨. 네, 즐거운 설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오전까지 귀성 차량들로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보였는데요. 지금은 긴 정체는 거의 풀렸고 10km 안팎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총 19km가 밀리는 가운데 천안분기점 부근 13km 정체가 두드러지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남풍세나들목에서 차량터널까지와 정안휴게소에서 정우터널, 그리고 연문아들목에서 논산분기점 10km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면으로 정체가 긴데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부근 10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장현터널 부근 4km, 더 가서는 문경세제 부근 10km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낙동분기점에서 상주터널 사이 지나기가 어렵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면으로는 모가에서 남이천나들목까지와 진천에서 진천터널 부근 8km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은 만종분기점에서 남원주나들목 6km 더딘 흐름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설 명절을 맞아서 이동이 많은 상황이라서 더 염려가 되는데요. 주의해야 할 내용 소상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교수님 매우 바쁘시죠? 예, 좀 그러네요. 오늘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도 또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현재 병원에 계신다고요? 병원에 있다가 이제 좀 다른 방송은 갔다 이제 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네. 예. 자, 국내에서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왔는데 중국 우한시에서 근무하다가 입국한 55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자,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아직 국제적 비상사태로 선포할 단계는 아니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중국 내에서는 지금 확진 환자가 한 880명 정도 된다 그러고요. 네. 사망 환자도 한 26명 정도 되고 또 우려되는 거는 현재 이제 진단을 기다리고 있는 의심 환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면 이미 아마 1000명 넘을 것 같고요. 네. 최근 3, 4일 사이에 거의 2배 이상의 환자가 확 늘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이제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2차 감염자, 그러니까 이제 환자 간 사람 간 전파 사례들이 좀 보고되고 있어서 아마도 중국 내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제 유행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유행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무슨 뭐 박쥐 얘기도 나오고 뱀 이야기도 나오고요. 일단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사스나 메르스가 이제 동물에서 유행했다가 사람으로 넘어온 건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이제 사스 같은 경우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 사람, 네. 또한 이제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 사람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됐다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동물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그런 동물과 접촉하면서 그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여러 번 이제 침범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면서 사람한테 감염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변이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지금 치료제가 전혀 없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인플루엔자처럼 타미플루 이렇게 이제 특효약이 있는 거는 아닌데요. 네. 다만 중국 자료도 그렇고 우리나라 메르스 때 중증 환자들 치료할 때 일부 인터페론이라든지 에이즈 치료제가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약들은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용했었던 경험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약들을 하고 또 특히 바이러스 질환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치료제가 어쨌든 이제 환자의 증상을 도와주는 역할이지 실제로는 본인이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네. 또 환자가 끝까지 이제 버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이제 중환자 치료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네, 특효약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한마디로. 네. 네. 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주요 증상은 무엇인지 또 잠복기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증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초기에 열이 나고 네. 기침하든지 인후통과 같은 호흡기 증상들이 생기고요. 이제 폐렴으로 진행하면 이제 호흡곤란이 발생한다든지 흉통이 발생하거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호흡곤란이 심해지거나 이러면 이제 보통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이런 식으로 중증까지 이제 발전하는 그런 환자들이 이제 있다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네. 예. 현재로는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증 폐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그 WHO의 발표 사례를 보게 되면 전체 확진자의 한 25%가 중증 감염 정도. 여기서 중증 감염은 이제 호흡곤란이 느껴지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 수준 감염이 한 25%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사망 환자가 전체 800여 명의 환자 중에 26명이긴 하지만 지금 중증으로 아주 위중한 정도,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를 위중으로 표현하는데 그 정도 환자까지 따지면 추후에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치사율은 어느 정도인지 사망자가 나왔다고 해서 말이죠. 예, 지금 현재 지금 한 880명 중에 26명 사망이니까 한 2에서 5%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사망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가벼운 환자들도 확인되고 있다고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전체 토탈 환자 수가 좀 늘어나거나 또는 사망자가 또 추후에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망률은 아마 계속해서 변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메르스나 사스도 사실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걸 좀 비교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환자 발병 형태 또는 사망률 통계를 보게 되면 사스가 한 9% 정도 사망한다 이렇게 알려졌었고요. 네네. 메르스가 한 30% 내외가 사망한다. 그다음에 현재까지 통계만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2에서 5% 정도 사망하는 거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전파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네. 사스 같은 경우는 보통 지역사회 내에서의 전파도 확인이 되고 또 병원 내에서는 집단 발병 형태로 이제 발병하는 게 확인이 됐었고요. 네. 메르스 같은 경우는 병원 내 집단 발병은 아주 많이 보고됐지만 지역사회 내에서는 아주 가족 간의 친밀한 접촉 아니면 확인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발병 양상은 양쪽이 좀 다른데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내에서 광범위하게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그러니까 메르스보다는 사스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지 의심이 된다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는 이제 우한 또는 후베이성 중심으로 주로 환자가 아직까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후베이성 또는 우한을 다녀오신 분이 14일 이내에 이제 열이 나거나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보건당국 특히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먼저 연락을 좀 해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안내를 받으셔서 이동하시는 게 개별병원에 바로 방문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도 절약되고 진단도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방역당국에 먼저 신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을 해서 상담하시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이제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개인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특히 가족들이 모이는 때라서 말이죠. 이 명절 때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인플루엔자도 유행시고 이러다 보니까 명절 때 독감을 서로 옮기고 다니고 이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한 가장 우선의 배려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마스크를 착용 못했는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는 이제 손바닥을 가리지 마시고 어깨나 아니면은 소매에다가 해주시면 손이 오염이 안 되니까 덜 되니까 다른 사람이 감염할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 꼭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손위생과 같은 기본적인 위생 상황들을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이재갑 교수님도 설 연휴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어떻게 내내 쉬십니까? 아니면은 또 나오십니까? 병원에? 병원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당직이 있어서 회진도 돌고 당직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6시경에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KBS 1라디오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유행 지역에서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그리고 호흡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1339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갑질 피해자의 방패막이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출마를 선언한 박상진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 정의당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죠. 직접 연결해서 총선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결심은 언제 하신 거예요? 결심은 이미 2014년 평양 이후부터 줄고 2014년 평양 이후부터 줄고 제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이 사회 구조와 맞닿아 있다라는 것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힌트 드릴게요. 이것으로 잼이나 조림을 만들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5과1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과연 약발이 먹힐 것인가? 설날 밥상 화두가 될 텐데요.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만든 그 많은 돈은 어디서 왔던 것일까? 관련해서 김재경 MBC 기자는 가계부채 1,000조가 부동산 시장으로 갔다고 생각한다. 역사가 부동산 불패를 증명했듯 불확실성 시대에 가장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 부동산을 꼽았다. 그리고 1,000조가 부동산으로 유입된 후로 계속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000조가 주식시장으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경제가 도약대에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또 토로하게 됩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저도 유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때 제가 금융 출입 기자를 해서 부동산도 보고 이렇게 했을 때가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융 기자들이 리포트 많이 했죠. 왜냐하면 900조, 950조, 1,000조 막 카운트다운을 했었는데 이제 한국은행도 출입을 하면 고민은 그 돈을 풀어가지고 산업이나 이런 뭐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우리 미래 먹거리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이 다 부동산 시장에 갔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지금 이 불확실성의 시대, 이 리스크 시대에 가장 안정적인 투자 자산이 뭐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동산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역사가 증명해주는 부동산 불패를 증명을 해주는 거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당시에 집값은 오를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죠.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의 7호 영입 인재, 이미지 전략가인 허은하 씨입니다. 20년 이상 브랜드 이미지를 연구해온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보수 이미지를 확 바꾸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현재 이미지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허은하 소장은 자유한국당은 표현력이 너무 없어서 오해를 받는다. 변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의 현재 이미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뭡니까? 변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당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저는 꼰대당이라는 그런 이미지의 언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꼰대당이라기보다는 표현력이 너무 없는 당이지 않을까. 네. 표현력이 너무 없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글로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무섭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웃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좀 되게 퉁명스러워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성이 얼마나 정말 정이 넘치잖아요. 예. 그런 표현이 좀 어색하다 보니까 예. 외국인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들 예. 그런 게 조금 너무 억울해서 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그런 일이었는데 예. 한국당도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꼰대당이라기보단 표현을 잘 못하는. 김용민 라이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공소장엔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윤건영 청와대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유재수가 참여정부 사람인 것은 맞다. 그런데 유재수가 참여정부 사람이니까 봐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감찰을 무마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 검찰이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인터뷰 들어보시죠. 아닙니다. 참여정부 사람이라는 건 그거는 맞죠. 그건 팩트죠. 유재수 국장하고 이 참여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으니까요. 네. 참여정부 사람이니까 봐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봐줘야 된다라고 감찰을 무마하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에게 불구속 기소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검찰은 수사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수사 결과로 이야기하고 그 수사 결과 법원의 판단을 얻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검찰이 언론을 이용한다든지 정치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왜곡되고 그거는 온당치 못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멜레의 빌 투 레스트 듣고 오겠습니다. 설 특집 응답하라 숨은 청취자. 네, 지금부터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열고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인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설 연휴 일하십니까? 쉬십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지금 여러분은 상행선을 타셨습니까? 하행선을 타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위치는 어디신가요? 그리고 올해 세뱃돈 나는 준다, 아니다 나는 받는다, 그리고 적정 세뱃돈 시세는 얼마일까요? 지금부터 응답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숨은 청취자. 네, 설 특집 응답하라 숨은 청취자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장님이 주목하는 남자,
어느 방송국 국장인가요? 아, KBS입니까? 예, 그래요. 아니요,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 박지희 국장이. 박지희 국장이 주목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만 만날 수 있는 분인데 오늘 금요일도 끌어왔습니다. 네. 박지희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명절 연휴에는 통상 다른 방송 녹음합니다. 솔직히 딱 해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오늘 방송 상당수가 아마 녹음이었을 겁니다. 타 방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니었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내가 저기 확인해 봤어요. 아, 그래요? 예. 하지만 저희는 정말 라이브라는 거.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근데 이제 그 녹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또 쉬어야 되는데 또 명절이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 나오시겠다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둘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네. 정말 연락을 돌리다 우리까지 왔구나. 방송에 뭐 그냥 정파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방송을 내보낼 수는 없어서 그냥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예. 자, 그래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자, 우리 애청자분들 명절 풍경을 한번 좀 들어보려고 아까 시동생 5명이 설거지 다 해주고 여성들끼리 찜질방 와서 수다 떨고 있어요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휴대전화 뒷번호 3515번 쓰시는 분. 네.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기 인천에 사는 기운영입니다. 기운영님. 네네. 네, 아이고 어떻게 그럼 인천이세요? 네네. 예. 아이고 인천에서 이렇게 또 명절을 보내시는군요. 사시는 곳도 네네. 인천이시고. 네네. 아이고 그래요. 와, 어떻게 평소에 김용민 라이브 굉장히 자주 들으시나 봐요. 이렇게 쉬는 날도. 네네네네. 지금 찜질방에서 또 저희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는군요. 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설 인사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새해는 모든 분 가족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 5분하고 같이 저 찜질방 가셨다고 했는데 그 우애가 좋으신가 봐요. 엄청 좋아요. 제가 저기 맏며느리고요. 네, 동서들이 또 많이 잘 따라주고 믿어주고 그래서 뭐 명절이라고 뭐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렇군요. 진심이세요? 네. 진심으로 안 힘드세요? 예, 안 힘들어요. 서로 같이. 사실 이건 이제 동생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맏며느리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즐거운 행복한 이 설명절 보내시기 바라면서 3515번님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 우애를 명절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까?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거 좀 비법 좀 알려주세요. 서로 뭐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뭐 그렇게 뭐 네가 일찍 왔니 내가 뭐 늦게 왔니 이러지 않고 조금씩 이해해주고 서로 조금 늦게 온 사람이 오면 일찍 온 사람이 좀 도와주고 그러면은 그렇게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입장에서는요. 예. 배려심이다 한마디로.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목소리가 너무 밝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하시고 또 힘드셨을 것 같은데. 맏며느리가 사실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을 많이 또 담당하게 되는데 더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참 특히 좀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주변에 점점 많아져서 이제 단체 그 메신저 방에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나는 지금 일하러 간다 회사 일하러 간다 그랬더니 야 너 진짜 부럽다. 차라리 일하는 것이 더 편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애청자 여러분들의 명절 풍경 문자입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창석 씨. 네. 4251번님. 저는 3일 내내 일합니다. 톨게이트 요금소 직원들은 명절이 더 바쁘답니다. 10년째 시댁을 가본 적이 없어요. 요금소에서 일하시는군요. 그러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8310님께서는 역시 일하고 있어요. 아내하고 며느리 전 부치고 있고요. 저는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훈훈한 풍경이 또 떠오르네요. 네. 자, 그리고 7560님. 이모부가 용돈 얼마면 돼? 3만 원 콜?
이러시면서 초딩 사촌이랑 같이 3만 원 주려고 해요. 저 이제 20살인데 세뱃돈이 왜 세뱃돈이게요? 평소 받는 용돈의 3배는 받으라고 세뱃돈 아닙니까? 그랜절 할 테니까 2만 원만 더 얹어 주십시오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전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저한테 이제 세뱃돈을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세배하는 이 젊은이에게 그 3장을 줬습니다. 3장이요? 3장. 배춧잎 3장을 줬는데 한 장으로 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5만 원을 받고 5만 원 달라고 한 얘기인데 제가 배춧잎 한 장만 줬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게 5만 원짜리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세뱃돈이 기준이 5만 원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올라갔다면 요즘에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만들어낸 그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뭐요? 5만 원 주면 얘들이 다 나쁜 일에 쓴다 이런 식으로 허튼 데 쓴다 뭐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고블리님께서도 네. 중학생까지는 5만 원, 네. 고등학생 이상부터는 1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2991님께서는 세뱃돈 3만 원이면 많고요. 네. 고등학교 학생은 2만 원이면 되죠. 라고 하셨고 9931님은 초등학생은 만 원, 네. 중학생 2만 원, 고등학생 3만 원, 대학생 5만 원 그리고 김용민 DJ는 10만 원. 10만 원씩 주라는 거죠, 이거? 그렇죠. 주라는 얘기예요. 네. 명절에도 일하셔서 돈 많이 버시니까. 저도 끝나고 나가기 전에 세배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예. 그 우리 저 조카들이 어렸을 때 말이죠. 저는 이제 바로 말을 돌리시죠. 네. 그러니까 준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 열심히 방송하러 다녔습니다. 세뱃돈 벌려고. 열심히 벌어왔는데 명절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몇 년째 주지 못했다가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는 안 주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근데 정말 이제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세뱃돈 액수라고 해서 기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5만 원, 초등학교 1학년, 1, 2학년 학생들이 5만 원이고 어른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얼마를 주면 적절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1,000원 주면 된다고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매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저 어렸을 때 말이죠. 제가 세뱃돈을 받던 때는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 예. 두 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5,000원 만 원 세대였던 것 같아요. 5,000원 만 원. 86년생이기 때문에. 예, 그래요. 우리 저 박지. 저도 이제 배춧잎이면은 감사하고. 배춧잎으로 올라갔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계속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일합니다라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즐겁게 근무 중 일합니다. 네. 뭐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네. 박희영 님이 저 집에서 놀아요. 침대 위 저는 세뱃돈 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줄 사람은 10,000원이면 좋겠는데 다들 사임당을 원합니다. 그래요. 요즘 초중고등학생을 막론하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신사임당이라고. 그럼요. 이 성평등 사회로 가고 있어요. 이제. 1년 중 세종대왕이 가장 천시받는 날이 아닌가. 그래요.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집이라는 분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5583님, 성인이 된 아이들은 서비스 업종이라 일가고요. 세뱃돈이라 식구라고는 뭐 5명인데 87세 시아버지와 신랑 그리고 20대 딸 둘 그리고 저 세뱃돈 시아버지에게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성인이어도 아이들한테 줘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 세뱃돈이라는 게 원래는 손 아래 사람들한테 주는 거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어른들에게 또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른들한테. 저는 아직 뭐 어른들께 드려본 적은 없지만 우리 용 DJ는 어떠세요? 부모님들께 드리세요, 세뱃돈? 저는 이제 매달 드립니다. 매달 드리기 때문에. 매달 용돈을. 그럼요. 이제 그럴 나이가 됐어요. 박지희 씨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은 안 하지만 세뱃돈 한번 안겨드려 보세요. 사랑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럼 아버님께 세배를 받으세요. 공평하게. 저 오창석 씨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했어요. 저희 아빠는 그럼 아마 매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배. 매일 세배.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 듣고 계시죠? 네. 세배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저한테도 지금 문자가 왔는데요. 0280번 쓰시는 분. 첫째, 연휴 일 안 함. 둘째, 경부선도 호남선도 아닌 방콕선. 셋째, 세뱃돈 받을 곳도 줄 곳도 없는 상처받고 아프고 외로운 영혼. 네. 아이고, 어떻게 제가 반응을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을 곳도 줄 곳도 없다. 네. 그렇다면은 뭐 김용민 라이브하고 함께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KBS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절은 KBS와 함께. 세뱃돈 줄 곳 없으면 저희에게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받으러 가겠습니다, 제가. 예. 자, 그래요. 사연 또
있습니까? 네, 2384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또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애둘 엄마인데 엄청 세뱃돈 기다리네요. 부엌에서 일하지만 내일 세뱃돈 얼마를 줘야지 물가 인상보단 더 줘야 입이 안 나올 듯하니 즐거운 명절 보낼게요. 김용민 라이브도 잘 보내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애 둘 엄마인데 아이들이 이제 세뱃돈을 기다린다는 거죠. 예. 이거 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일을 여러분 많이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세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뱃돈 안 주신 그 어른들은 다 머릿속에 남습니다. 일기장에 보통 적어두죠. 예. 인간이 참 사악해서 세뱃돈을 주신 분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세배를 했는데 안 주신 분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또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또 명절에 또 따뜻한 그 애청을 나눠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원래 이게 세뱃돈이 돈으로 처음부터 줬던 게 아니라 세배하는 아랫사람한테 이제 덕담을 해주거나 뭐 집에 있는 떡이나 과일 이런 차례 음식을 주고받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하지 않겠다네. 예. 구식 티를 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우리 오창석. 아쉽네요. 벌써 끝납니까?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명절 때도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5시 59분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이 뉴스특보로 이어지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2부는 B급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